아들의 간이식을 앞두고 나타난 기증자, 알고 보니 30년 전 버렸던 친딸이었습니다. 저는 서울 강남에서 대형 병원을 운영하는 원장 박준호입니다. 나이는 72세, 누구보다 성공한 의사로 살아왔다고 자부했습니다. 하지만 제 인생에는 아무도 모르는 어두운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30년 전 저는 한 아이를 버렸습니다. 제 친딸을요. 원장님, 간이식 기증자분이 도착하셨습니다. 간호사의 말에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 아들이 간경화로 생사를 오가고 있는 상황. 기적처럼 나타난 기증자를 만나러 가는 발걸음이 왜 이렇게 무거운지 몰랐습니다. 병실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버지. 30년 만에 듣는 그 목소리. 제가 버렸던 딸 수진이었습니다. 일장 젊은 날의 선택. 30년 전 1994년 봄. 준호야. 이 아이 어떻게 할 거야? 대학병원 레지던트였던 저는 간호사 은숙과 사랑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집안의 반대로 결혼은 꿈도 꿀 수 없었죠. 더구나 은숙이 임신했을 때 저는 재벌과 딸과의 정략 결혼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은숙아, 미안하다. 이 아이는 우리가 키울 수 없어. 준호야. 이게 무슨 소리야? 우리 아이잖아. 은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지만 저는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성공을 위해, 부와 명예를 위해 저는 사랑하는 여인과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를 버렸습니다. 이 돈으로 아이를 지우든 멀리 가서 키우든 알아서 해.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제가 건넨 봉투를 떨리는 손으로 받아든 은숙. 그녀의 절망적인 눈빛이 아직도 제 가슴에 박혀 있습니다. 성공의 길. 은숙이 떠난 후 저는 재벌가 딸 정민과 결혼했습니다. 장인의 후원으로 병원을 개업했고 승승장구했습니다. 아들 재원이도 태어났죠. 여보, 재원이가 의대에 수석 합격했대요. 그래? 역시 내 아들이야. 완벽한 가정, 완벽한 성공. 하지만 가끔 새벽에 잠이 깰 때면 은숙과 버린 아이가 떠올랐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선택이 30년 후 이렇게 돌아올 줄은. 이장 운명의 재회. 2024년 겨울. 원장님, 재원 선생님 상태가 위독합니다. 아들 재원이가 쓰러진 건 석 달 전이었습니다.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급성 간부전. 간이식이 시급했지만 적합한 기증자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저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병상에 누워서도 저를 걱정하는 아들을 보며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그때 기적처럼 전화가 왔습니다. 원장님, 간 기증을 원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것도 무조건 재원 선생님께만 기증하고 싶다고. 충격적인 만남. 기증자를 만나러 가는 길 왜인지 불안했습니다.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거기엔 40대 중반의 여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오랜만이네요, 아버지. 누구시죠? 전 박수진입니다. 아, 이제는 김수진이 맞겠네요. 30년 전 아버지가 버린 딸이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은숙을 닮은 그 눈빛, 그리고 놀랍게도 저를 닮은 콧날. 어떻게? 내가 어떻게 여기에?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모든 걸 말씀해 주셨어요. 박준호 원장이 제 아버지라고. 수진의 이야기. 엄마는 저를 혼자 키우셨어요. 청소부로 식당 일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시며. 수진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나요? 엄마는 단 한 번도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제게 늘 말씀하셨죠. 내 아버지는 훌륭한 의사가 될 사람이니 언젠가 많은 생명을 구할 거다라고. 은숙이가 그렇게 말했단 말이냐? 네. 그래서 저도 의사가 되고 싶었어요. 하지만 형편이 안 되어서 대신 간호사가 되었죠. 수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쓸쓸하면서도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3장 숨겨진 진실. 수진의 성공. 그런데 수진아, 어떻게 우리 병원을 알고? 사실 전 이미 5년 전부터 아버지를 지켜봤어요. 그리고 재원 오빠도요. 충격적인 고백이 이어졌습니다. 전 지금 미국에서 의료 IT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직원이 300명이 넘는 꽤 큰 회사죠. 한국 지사도 있고요. 뭐? 내가 회사를? 간호사로 일하다가 의료 현장의 비효율성을 개선하는 시스템을 개발했어요. 특허도 여러 개 보유하고 있죠. 덕분에 이제는 글쎄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한 사업가가 되었네요.
재혼의 위기. 한 달 전 재원 오빠가 쓰러졌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간이식이 필요하다는 것도요. 그래서 기증을 하겠다고? 처음엔 망설였어요. 왜 제가 아버지를 도와야 하죠? 저를 버린 아버지를. 수진의 눈에 잠시 분노가 스쳤지만 금세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재원 오빠는 죄가 없잖아요. 그리고 엄마가 살아 계셨다면 분명 그러셨을 거예요. 수진아 생명을 구할 수 있다면 구해야 한다고. 사장 용서와 화해. 검사 결과. 원장님, 놀라운 일입니다. 김수진 씨와 재원 선생님의 조직 적합성이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주치의의 말에 저는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버린 딸이 아들을 살리러 왔다니. 수진아, 정말 미안하다. 아버지 사과는 필요 없어요. 전 이미 행복하거든요. 수진의 가족. 제겐 사랑하는 남편과 두 아이가 있어요. 남편은 의사예요. 아이러니하죠? 제가 의사와 결혼했다니. 수진이 보여준 가족 사진. 행복해 보이는 내 식구의 모습에 저는 또 한 번 부끄러웠습니다. 큰애는 의대생이에요. 작은애는 공대생이고요. 엄마 없이도 잘 키웠다고 자부해요. 은숙은 언제? 10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폐암이었죠. 마지막까지 아버지 걱정을 하셨어요. 수술 전날. 수진아, 위험한 수술이야. 정말 괜찮겠니? 아버지 전 엄마에게 배웠어요. 용서하는 법을요. 수술 전날 밤 수진이 제게 편지를 건넸습니다. 아버지께. 어릴 때 전 아버지가 너무 미웠어요. 왜 우리를 버렸을까? 왜 엄마를 그렇게 힘들게 했을까? 하지만 엄마는 늘 말씀하셨죠. 미워하는 건 내 마음만 병들게 한다고. 성공한 지금 전 깨달았어요. 아버지가 없었다면 제가 이렇게 강해질 수 없었을 거라고. 역설적이지만 아버지 덕분에 전 더 단단한 사람이 되었어요. 이제 정말로 용서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저를 낳아주셔서. 오장 기적의 수술. 수술 당일. 8시간의 대수술. 저는 수술실 밖에서 기도했습니다. 처음으로 진심을 다해 기도했죠. 은수가 미안하다. 우리 딸 지켜줘.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의료진의 말에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사람들 앞에서 울었죠. 회복. 다음 날 수진이 먼저 깨어났습니다. 아버지. 재원 오빠는요? 괜찮아. 내 덕분에 살았어. 다행이네요. 그때 옆 병상에서 재원이 눈을 떴습니다. 아버지, 이분이 재원아, 내 누나다. 누나요? 진실의 고백. 저는 모든 걸 털어놓았습니다. 30년 전에 비겁했던 선택, 그리고 수진이 목숨을 걸고 재원을 살려준 것까지. 누나, 정말 제 누나세요? 그래, 재원아. 이제야 만나네. 재원은 눈물을 흘리며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누나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6장 새로운 시작. 진짜 가족. 퇴원 후 수진은 가족과 함께 한국에 머물렀습니다. 할아버지, 저희도 이제 할아버지가 생겼어요. 수진의 아이들이 저를 할아버지라 부를 때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여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아내 정민에게도 모든 걸 고백했습니다. 의외로 아내는 담담했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결혼 전부터요. 뭐? 어떻게? 은숙 씨가 찾아왔었거든요. 임신한 몸으로. 하지만 그녀는 당신을 위해 물러났죠. 은숙의 유품. 수진이 은숙의 유품을 보여주었습니다. 거기엔 저와 찍은 사진들, 그리고 일기장이 있었습니다. 준호를 원망하지 않는다. 그에겐 그의 길이 있었을 테니 우리 수진이가 건강하게만 자라준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언젠가 수진이가 아빠를 만나게 된다면 용서하라고 가르쳐야겠다. 엄마는 매일 일기를 쓰셨어요. 대부분이 아버지 이야기였죠. 수진의 결심. 아버지, 제가 한국 지사를 확장하려고 해요. 그리고 의료 소외 계층을 위한 무료 진료 시스템도 구축하고 싶어요. 무료 진료? 네. 엄마가 아프실 때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셨거든요. 돈이 없어서. 그런 분들을 돕고 싶어요. 내가 돕겠다. 우리 병원을 거점으로 사용해도 좋아. 처음으로 아버지와 딸이 함께 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7장 과거의 그림자. 숨겨진 비밀. 한 달 후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원장님, 이상한 서류를 발견했습니다. 병원 이사가 가져온 서류. 그것은 30년 전 은숙이 작성한 각서였습니다.
나 김은숙은 박준호와의 사이에서 생긴 아이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합니다.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이 아이가 성인이 되어 아버지를 찾아가더라도 박준호는 거부하지 말아주세요. 은숙이 처음부터 알고 있었군. 수진도 놀랐습니다. 엄마가 이런 각서를. 재원의 고백. 아버지 사실 저도 알고 있었어요. 재원의 갑작스러운 고백에 모두 놀랐습니다. 5년 전 병원 서류를 정리하다가 우연히 봤어요. 그리고 누나를 찾았죠. 뭐? 내가 수진이를 먼저 찾았다고? 네. 하지만 누나가 만나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기다렸죠. 언젠가는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고 믿으면서. 수진의 결단. 재원아, 내가 날 찾아왔었구나. 누나 미안해요. 먼저 다가가지 못해서. 아니야. 덕분에 내가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었어. 남매의 포옹을 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가족은 혈연으로만 이어지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8장 진정한 성공. 공동 프로젝트. 김수진 대표님, 박준호 원장님, 두 분이 함께 하시는 프로젝트가 정부 지원 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수진과 제가 함께 시작한 취약계층 원격 진료 시스템이 인정받았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해냈어요. 그래, 우리가 해냈구나. 언론의 주목. 30년 만에 재해안 부녀 의료 혁신을 이끌다. 버림받은 딸이 백만장자 CEO가 되어 아버지의 아들을 살리다. 우리 이야기가 언론에 알려졌습니다. 처음엔 부끄러웠지만 수진이 말했죠. 아버지, 우리 이야기가 누군가에겐 희망이 될 수 있어요. 은숙의 묘소. 함께 은숙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은숙아,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이렇게 훌륭한 딸을 키워줘서. 엄마, 이제 아버지를 용서했어요. 엄마가 바라던 대로요. 묘비 앞에서 우리는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9장 새로운 위기. 정민의 결단. 여보, 이혼해요. 아내 정민의 선언은 충격이었습니다. 정민아, 왜 갑자기? 30년을 속고 살았어요. 당신 마음에는 늘 그 여자가 있었죠. 그건 괜찮아요. 이제는 놓아주려고요. 수진 씨도 좋은 아이고, 재원이도 누나가 생겨서 좋아하고. 수진의 선택. 아버지, 제가 어머니를 설득해 볼게요. 수진이 정민을 찾아갔습니다. 어머니, 제발 아버지를 떠나지 마세요. 수진 씨가 왜? 어머니가 계셔야 아버지가 행복해요. 그리고 저도 어머니가 필요해요. 친엄마는 돌아가셨지만 어머니는 살아계시잖아요. 정민은 수진을 안고 울었습니다. 미안해요, 수진아.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구나. 화해. 여보, 나도 이제 수진이를 우리 딸로 받아들일게요. 정민아. 은숙 씨가 떠난 것도 수진이가 혼자 자란 것도 다 우리 때문이잖아요. 이제라도 진짜 가족이 되어야죠. 10장 기적 같은 선물. 수진의 임신. 아버지, 어머니, 저 임신했어요. 수진의 세 번째 아이 소식에 모두가 기뻐했습니다. 이번엔 꼭 할아버지, 할머니 곁에서 키울게요. 재원의 프로포즈. 누나 축하해. 완전히 회복한 재원도 여자친구에게 프로포즈했습니다. 형님, 아니 누님. 저 이제 동서되는 거죠? 그래, 우리 집 식구가 점점 늘어나는구나. 수진의 병원. 아버지, 제가 병원을 하나 세우려고 해요. 병원을? 네, 은숙기념병원이요. 엄마 이름을 딴 병원이에요. 가난한 사람들도 치료받을 수 있는 곳. 내가 원장을 하면 어떻겠니? 정말요, 아버지? 아버지와 딸이 함께 꿈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진정한 가족. 1년 후. 할아버지, 저 걸음마 할 수 있어요. 수진의 셋째 아이가 제게 걸어왔습니다. 우리 은숙이가 벌써 이렇게 컸구나. 내 아이 이름은 은숙. 수진이 엄마를 기리며 지은 이름입니다. 가족 사진. 자, 다 같이 김치. 4대가 함께 모인 가족 사진. 저와 정민. 수진 가족 5명. 재원 가족 3명. 그리고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을 은숙. 아버지, 이제 정말 행복하세요? 그래, 수진아. 이제야 진짜 성공한 것 같구나. 은숙에게 보내는 편지. 은숙아, 당신이 떠난 지 10년, 우리가 헤어진 지 40년이 되었어. 이제야 고백하오. 당신을 사랑했다고. 비겁했던 나를 용서해 주오. 당신이 키운 수진이는 훌륭한 사람이 되었어. 나보다 훨씬 성공한 사람이 되었지. 무엇보다 당신을 닮아 따뜻한 사람이 되었어. 이제 우리 수진이가 세운 병원에서 당신이 못다 이룬 꿈을 이어가려 하오. 고맙소. 그리고 미안하오. 이제야 진정한 아버지가 된 것 같소.
준호 올림. 마지막 장면. 은숙 기념병원 개원식 날. 이 병원을 세운 이유는 단순합니다. 돈이 없어도 지위가 없어도 누구나 치료받을 권리가 있다는 걸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수진의 개원사를 들으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성공이란 돈과 명예가 아니라 용서하고 용서받는 것,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이라는 걸. 아버지, 이제 시작이에요. 그래, 이제 진짜 시작이다. 30년 전 저는 딸을 버렸습니다. 하지만 딸은 저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생명을 나누어 아들을 살렸고 용서라는 기적을 선물했습니다.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늦었지만 이제야 배웁니다. 가족이란 혈연을 넘어선 사랑이라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성공이란 함께 나누는 것이라는 것을.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저희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은 상처도 시간과 사랑 앞에서는 치유될 수 있다는 것을 이 이야기가 보여주었으면 합니다. 다음에도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